2020년 7월 3일 날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에서 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니주의 6월 30일 프리 데뷔 앨범 일본 라인 뮤직 음원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이 리얼 타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을 평균으로 해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데일리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6월 30일 데일리로 봤었을 때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니주예요. Make You Happy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K-POP 아티스트 데뷔곡 유튜브 24시간 하루 동안 이렇게 조회수 순위를 보면은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워너원도, 제가 워너원과 아이즈원을 제가 비교를 들고 싶은 이유 중에 뭐냐면은 이 두 그룹도 국민 프로듀스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그룹인데 그룹보다도 거의 2배가 더 많아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아, 워너원과 아이즈원보다 파급력이 더 높구나 니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그래 인정. 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JYP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2020년 8월 18일 날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중국과 북경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지분율이 100%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100%, 8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도 JYP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고 말이 나온 거고요. 단위는 억원이고요. 이 내용은 JYP의 반기 보고서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사업 부분은 크게 이제 음반 사업하고 매니지먼트 사업이 있는데요. 음반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반을 이제 만들고 뭐 타사의 음반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음반 사업이고요. 매니지먼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광고, 출연료, 기타 부분을 보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타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유튜브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수출과 내수를 한번 보면은요, 수출 부분이 2019년도에는 좀 비등비등하게 키 맞추기가 되었다. 그리고 2020년 반기 역시 비등비등하게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비중이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증가폭이 늘어났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하락이 일어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주라던가 2021년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프로젝트 C라던가 2PM의 컴백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1월부터 8월까지의 리포트를 봤었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래 니주가 중요하지, 니주가 중요한데 근데 왜 미래의 모멘텀을 왜 니주에게 이렇게 많이 거는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JYP가 위기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이런 비율도 굉장히 좋은데 왜 유독 니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1월부터 계속 트와이스가 안 되면 니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걸그룹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클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신흥 걸그룹이 매출을 벌어다 드리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트와이스인데 왜 니주에게 큰 기대감을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만큼 JYP의 현재 있는 구조라던가 현재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위기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포트를 쓰시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나쁜 말을 직접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이건 알뜰맨 개인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을 이제 한번 전망을 해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매출액도 떨어지는 반면에 성장률까지도 낮아요. 이 표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니주가 그래도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거 JYP 위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인 걸그룹인 니쥬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2020년도 8월 19일 날 키움증권의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이에요. 성장률이 낮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안 좋은 모멘텀들이 있다. 그리고 트와이스의 재계약도 분명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재계약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2분기 때 트와이스 좀 안 좋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를 벗어났잖아요. 전성기의 그 파급력을 아직도 들고 있네? 와, 기록 갈아치웠네? 이렇게 놀라게 돼가지고 주가가 확 오른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전문가들이 조금 안 좋게 바라보더라도 트와이스라던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그룹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주가의 반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트와이스라던가 갓세븐의 재계약 모멘텀과 그리고 니쥬의 실질적인 매출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11월에 데뷔를 하기 때문에 바로 돈은 벌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콘서트라던가 모객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 2020년도에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JYP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2020년도 9월 13일 한경기사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9월 14일 날 스트레이키즈가 인생과 백도어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타이틀곡이 백도어인데 이 마라맛 장르라고 불려요. 축제적인 분위기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에 발표한 고생 같은 경우에는 선주문이 20만 장이었는데 이번 인생 같은 경우에는 선주문이 30만 장이 되었대요. 저번보다 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사를 좀 잘라서 왔는데 요건 2020년도 9월 12일 날 한국경제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K-팝의 글로벌화는 가히 이제 압도적이다. 유튜브의 조회수를 봤었을 때 국내 해외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국내 해외 비중을 봤었을 때 글로벌 비중, 해외 비중이 트와이스가 91.6%래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이지만 트와이스 역시 이에 밀리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BTS는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빅히트가 상장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엔터 3사가 지금 현재 수혜를 같이 보고 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빅히트가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다른 엔터 3사들이 이제 재평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있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빅히트 상장으로 인해서 엔터주의 리레이팅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게 주가뿐만 아니라 앨범 판매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 앨범 판매량도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SM은 47%, JYP는 18%밖에 되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YG가 굉장히 높아요. YG가 94%, 187만 장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YG가 더 큰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JYP가 좀 크게는 반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앨범 판매량이라는 투자 포인트보다는 이 니쥬라는 투자 포인트 그리고 내년에 있을 프로젝트 C에 대한 그런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예요. 남친 짤로 광고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 박진영 형님께서 2020년 9월 12일 한국경제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JYP 수장이 광고 모델 발탁된 게 도대체 무슨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기사를 보고 싶었어요. 자, 먼저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만 해볼게요. 신규 뉴스 서비스 오늘을 이제 좀 친근하게 소개를 하고자 박진영의 남친짤, 이제 박진영의 남친짤이 SNS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 박진영의 남친짤을 모델로 기용으로 했대요.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박진영 씨를 이렇게 투입을 한 거고요. 박진영 씨가 단순히 남친짤로만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박진영과 선미의 When We Disco라는 그런 음원 차트가 1위를 차지를 했어요. 요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박진영이 그래도 선방했네, 선미랑 같이 해가지고. 노래도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해외 반응들도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해외 반응도 되게 좋았고, 이제 국내에서 보시는 분들도 좀 신선하다 라는 식의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요거예요. YG는 보석함, SM은 다 준비했어, JYP는 나를 준비했어 라고 해서 이제 박진영이 나온다라는 그런 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 박진영이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원도 내고 광고도 하고 있고 예능 다 나오고 있어요. 전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각, 박진영 씨가 내년이면 반백살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반백살이 되면은 조금 이제 트렌드라던가 이런 거에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필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감각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필드에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건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뽑고 그걸 다 계산을 하고 그룹을 만들고, JYP의 감각은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살아있을 것이다. 박진영 씨가 계속 활동을 하는 한 그 감각은 무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JYP는요,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엔터주예요.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타격은 받았지만 JYP가 유독 타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JYP가 일본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런데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JYP에 고스란히 입혀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 3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트와이스 가면 니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니쥬가 지금 데뷔하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 횡보가 트와이스가 실질적으로 그룹 데뷔를 했었을 때 그 횡보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이고 앞으로의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계약을 통한 그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니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그룹, 걸그룹에 양분화가 있습니다. 걸그룹의 명가라고는 되어 있지만 보이그룹의 명가라는 그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이그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뭐 편식하지 않는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그룹의 명가답게 지금 현재 보이그룹이 가져야 될 그런 매출이라던가 기록들을 걸그룹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있지와 트와이스와 니쥬가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그룹 부럽지 않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박진영과 회사의 기초 체력이 탄탄한 회사다.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박진영이 현재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것이 이 기업의 경험이 될 것이고 기업이 바라보는 미래 관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회사의 기초 체력.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이 자신들이 고정비라던가 이런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더라도 앨범 판매량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아티스트들의 파급력이 높고 또 앞으로의 뽑아야 될 아티스트들 역시 괴물 같은 신인들을 뽑아낼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정말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020년도의 주가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네요. 2021년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 프로젝트 C와 그리고 본격적으로 니쥬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리고 2PM이 컴백을 하고 코로나가 또 완화가 되었을 때 일본의 뭐 콘서트라던가 아니면 해외 콘서트들이 다시 개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들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1년도 랠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JY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좀 폭탄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향에 대한 매출이 많고 그리고 일본, 중국, 동남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라던가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에 대한 걸그룹이라던가
뭐 이런 문화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트레이트 키드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띄었는데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비대면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리고 또 BTS에 따른 시가총액에 대한 조절, 뭐 이런 투자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알뜰맨은요 이제 1년차가 되려고 하는 주린이입니다. 전 전문가 절대 아니에요.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JYP 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말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JYP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JYP에 대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저와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올린 겁니다. 아, 알뜰맨이 JYP 올렸으니까 나 무조건 JYP 사야지. 알뜰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대답하는 순간 저는 범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거는 다른 전문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제 유튜브들 있잖아요. 유튜브의 그런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 뭐 TV 방송의 전문가님들을 보시고, 아, 저 전문가는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관점을 세우세요. 그래서 나는 이 JYP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가면은 떨어져도 아, 그래, 이렇게 될 거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네, 그냥 손절해야겠다 라고 해서 뭐 손절 치는 것도 그 본인의 관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막 조급하진 않을 거예요. 투자 포인트 이렇게 보니까 그래, 나는 이 투자 포인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성과가 나오면은 나는 이런 결과물을 내야지 라는 식의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JYP 기업, 아, 알뜰맨이 그래도 기업 분석 잘했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좀 더 알찬 기업 분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